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그리고 IC뱅큐의 C언어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수, 주석, 네이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초가 처음이라면은 네이밍 빼고는 다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은 변수, 주석 또는 이 C 언어 말고 스크래치 같은 블럭 프로그래밍에서도 변수랑 주석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변수, 주석, 네이밍은 알아야 우리가 코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변수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관리를 해볼 거고요. 주석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 메모, 즉 코멘트를 남길 겁니다. 지금 주석이라고 나와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주석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코멘트입니다. 코멘트, 즉 메모 남기기죠. 자, 그런데 이 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위한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인간을 위해서 남겨놓는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가 알아보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C 언어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름을 짓는 방법, 이 데이터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처음에 입문을 할 때 이 이름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일까? 그냥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닉네임 고민한 적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신가요? 없다라면은 좀 고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적절한 이름을 짓는 거, 우리 집 강아지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적당한 이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작성을 할 때 대문자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소문자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게 될 이스케이프 문자, 이 이스케이프 문자는 우리 키보드에서 보시면은 보통은 지우는 버튼 있죠, 백스페이스 버튼, 그 아래쪽에 있는 원 표시 또는 역슬래시 모양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모양, 제가 지금 카메라가 반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이게 역슬래시인지 이게 역슬래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한국 폰트로 봤을 때는 원 표시입니다. 예, 이거는 폰트, 문자의 글꼴에 따라서 원 표시로 나올 수도 있고 역슬래시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동일한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어떠한 활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죠. 먼저 변수입니다. 변수를 간혹 변할 수 있는 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변할 수 있는 수에 맞긴 맞는데 틀려요. 뭐냐면은 변할 수 있는 수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왜 변할 수 있는 수로 표현을 했는가는 또 들어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숫자를 15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숫자라고 하는 15라는 곳은 어딘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컴퓨터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주소값을 보면요, 0x1002367F 이런 식으로 컴퓨터 메모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외우셨어요? 못 외우셨을 거예요, 보통.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값이요,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주소값이 부여가 됩니다. 내가 15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어제 내가 만들었을 때와 오늘 만들었을 때와 내일 만들었을 때의 이 15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일단은 아까 그 주소값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기가 힘든데, 이 주소값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하니까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했던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값을 굳이 안 외워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변수의 이름만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 있어요. 에이지 뭐죠? 나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15살이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여기까지가 파이썬에서의 언어라면
C 언어나 자바의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데이터 타입. 이 int는 정수, 즉 자연수보다 좀 더 넓은 형태 있죠? 0, -1, 1, -2, -3, 3, 5, 7, 9, 10, 100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integer, integer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int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일단 한 줄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데 그것은 코드의 종료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표현에서는 일단은 생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앞에 어떠한 데이터인지, 그러니까 숫자인지 글자인지,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이름, 그리고 equal 넣은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생성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 주소값이 어려우니까 거기 찾아가게끔 쉽게 이름, 별칭을 지어주기 위해서 변수라고 하는데, 이 소문자로만 하면은 여기 데이터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끼리 신호를 준 거예요. 우리들끼리라고 하면은 사람들끼리죠.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의 값이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데이터 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바뀔 수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 변하면 안 되는 값. 예를 들어서 지구의 한정이라면은 중력의 값이 변하나요? 안 바뀌죠. 9.8이죠. 그래서 9.8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값이니까 그라비티라고 입력을 하되 대문자로 입력을 해줘서 이것은 프로그래밍에서 변하지 않을 값이야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경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끼리 또는 프로그래머들끼리 같은 코드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값은 변하지 않을 값이야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네이밍에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멘트, 이렇게 슬래시, 이거는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있는 원 표시가 아니라 오른쪽 쉬프트 왼쪽에 있는 그 물음표 키 아래에 있는 슬래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넣으면은 한 줄로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고, 슬래시랑 이 별,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이 꽃표를 같이 이용을 하면은 여러 줄 주석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설명을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람을 위한 설명이니까 컴퓨터는 무시를 합니다. 이게 코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네이밍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 언어를 할 때 네이밍 규칙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난 규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어느 정도의 권고안이 있는 건데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C 언어 강의를 할 때는 가능하면 지키려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틀리다면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은 C 언어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추천사항은 변수명은 카멜 케이스.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앞에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특정 단어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는구나. 여기 카멜 케이스, 낙타죠. 그래서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해서 카멜 케이스.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튜던트, 네임 이런 거 할 때는 스튜던트는 소문자로 하다가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단어잖아요. 그래서 네임은 대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문자. 특정 단어가 할 때마다 띄어쓰기가 아니라 대문자로 표시한다. 왜냐하면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요,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변수가 여기까지구나, 즉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띄어쓰기를 하는 순간 변수 이름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띄어쓰기 대신에 대체하는 방법들을 보통은 이렇게 대문자로 작성을 하거나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언더바를 사용을 하는데, 이 변수명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카멜 케이스는 파이썬에서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수, 그러니까 그라비티처럼
변하지 않을 값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할 때 대문자와 밑줄로 권장을 한다. 그냥 대문자로만 구성을 하거나 밑줄도 섞여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대문자로만 구성을 하니까 띄어쓰기를 아까처럼 여기 카메 케이스처럼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함수명이라는 거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함수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뒤에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키워드 방식을 권장을 한다라고 했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면은 그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때 제가 그냥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키워드 방식으로. 그거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제가 1강에서 포인터가 C 언어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들 여기서 포기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포인터를 사용할 때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의 명을 정할 때는 그냥 변수명만 봐도 이거 포인터를 사용하는 변수구나 라는 것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p 언더바를 붙여준다. 그래서 아까 뭐 스튜던트 네임 하는데 이거는 스튜던트 네임인데 포인터를 사용하는 변수야, 포인터 개념을 사용하는 변수야 라고 하면은 p 언더바 스튜던트 네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한데 일단은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숫자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수를 사용을 할 때요. 그리고 아까 띄어쓰기도 당연히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통 변수라고 하면은 알파벳부터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명이 31보다 더 길이가 길면, 그러니까 31자보다 넘으면은 간혹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은 31자? 얼마나 길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막 변수명을 막 엄청 길게 작성을 했어요. 그 습관도 사실은 안 좋고요. 괜히 또 작성을 했다가 실행 안 되면은 어디서 원인이 됐지? 왜 에러가 발생했지? 이거 찾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escape 문자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걸로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거냐면, 사실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는 여기 화면에 A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엔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엔터라고 영어로 치면은 엔터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역슬래시라고 하는 기능, 이 escape 문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escape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escape는 도망치다, 뭐 벗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내 역할에서 벗어나는 느낌이니까 원래 n을 붙이면은 그 문자 n이 나와야 되는데 역슬래시 n, 원래 n이 나와야 되는 그 알파벳 n이 나와야 되는 역할을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칭을 해놨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정말 많이 쓸 거거든요. 역슬래시 n을 하면은 엔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갱이라는 거는 한자예요. 역슬래시 n 또는 역슬래시 t, 또는 다른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문자를 표현할 때 따옴표를 쓸 거거든요. 이 따옴표를 작성을 할 때 이 따옴표를 그냥 문자로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따옴표를 작성해라. 왜냐면은 이 따옴표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기능이 먹혔어요. 문자를 표현하기보다는 문자라고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용으로 이미 먹혔거든요, 기능이. 그 먹힌 기능을 벗어나서 진짜 단순히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 따옴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능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역슬래시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역으로 진행이 된 경우인데, 아무튼 이 escape 문자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를 표기할 수 있고 또는 엔터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둬야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ay02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로 작성해 볼 파일은 01.variable 변수 파일입니다.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자, 샵 인클루드 이거 일단은 작성을 할 겁니다. 이것이 뭔지는 사실상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C 언어 작성할 때 일단은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여기서 쓸 프린트 함수를 쓰기 위해서 출력을 위해서는 이것을 일단은 참조를 해야 됩니다. 헤더 파일. 그래서 해야 되고, 이 C 언어에서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세팅이 필요합니다. int main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필요한데, 아래다가 return 0, 이것도 나중에 함수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 C 언어는요, main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이 코드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점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C 언어는 어떤 식으로 약속이 돼 있냐면,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아래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 C 언어 파일이 실행되면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해야 되지? 메인부터 찾아가면 되지. 그래서 메인 안에 있는 코드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스타트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드들을 작성을 할 텐데, 일단은 간단한 데이터들부터 입력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50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수학 점수를 입력을 해볼 텐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Alt Shift 아래 화살표 또는 Command Shift 아래 화살표 하면 되는데,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로바로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Alt Shift 화살표, 윈도우 기준으로는, 또는 맥 기준으로는 Option Shift 화살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단축키가 뺏겨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단축키 이미 사용 중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단축키 안 써도 코드는 작성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나 단축키 안 되네 해가지고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냥 코드 실습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매스 스코어, 아까 제가 뭐랬죠? 단어와 단어를 표현할 때 여기 가운데는 S로, 대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단어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점수가 뭔데? A다 라고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요, A, B, C, D, E, F, G 이렇게 많은 글자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한 단어만 저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 실행부터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썰렁썰렁 나오는데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거 한번 클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LS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하면은 뭔가 썰렁썰렁 나오는데 뭐 실행되는 게 없죠. 네, 다시 한번 여기 터미널들 종료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 하면은 네, 뭔가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자, 터미널 종료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프린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하고 나이는 뭐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우리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d라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d를 하고 컴마,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정수, 즉 숫자면은 %d의 위치로 들어가서 여기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린트 F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나이는 뭐 라고 나오는데 지금 깨졌죠. 그런데 맥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 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윈도우랑 맥의 차이인데, 맥에서는 UTF-8 이걸로 C 언어를 실행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윈도우는 좀 달라요. 윈도우는 여기 UTF-8을 EUCKR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코딩하여 다시 열기 이거 한번 해보고 EUCKR로 EUCKR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여기가 변경돼 있죠. 네, 아쉽게도 여기를 다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Z, 컨트롤 G키를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EUCKR로 이렇게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한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UTF-8로 하셔도 됩니다. 윈도우는 EUC-KR로 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이는 50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은 나머지들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매스, 그 다음에 여기 매스 그레이드 하고, 여기는 수학 점수죠. 수학 점수, 그리고 여기는 수학 평가.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출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길 건데 하나씩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하면은 일단은 수학 점수라고 나오는데 지금 붙어 있죠, 각각의 데이터들이. 자, 붙어 있는 것부터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escape 문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역/n, 그리고 역/n, 그리고 여기도 역/n. 자, 나이는 뭐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다는 여기 이 값, 여기 age 값이 %t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엔터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다, 어떤 나이의 값이 뭐다 라고 하고 엔터까지 하는 게 하나의 출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엔터, 여기까지 하고 엔터, 여기까지 하고 엔터를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각각의 데이터가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매스 그레이드는 지금 A라고 했는데 65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65가 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구글에 아스키 코드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가 나오게 됩니다. 좀 간단한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스키 코드 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좀만 더 내려서 목록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지금 65가 나왔는데 A라고 나오게 됩니다. A라고 하는 글자는 숫자 10진수로 컴퓨터한테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5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스키 코드 표라고 하고, 이 컴퓨터는 숫자를 통해서 어떤 문장 구호를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표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스키 코드표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좀 더 좋게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백스페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 8은 백스페이스 키보드, 그 다음에 호라이즌 탭이라고 해서 버티컬 탭, 이런 식으로 탭 키에 대한 문자도 이런 식의 숫자로, 왜냐하면 컴퓨터는 0101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시멀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실은 0101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표에서는 10진법으로 변환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65라고 나오죠. 10진수로 표현을 하니까 65. 여기서 봐야 될 거는 A가 65구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D, 10진수가 D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봅시다. 자, D, 이거는 10진수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D 10진수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표현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매스 그레이드에 있는 이 값을 10진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B로 하게 되면 66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C, 캐릭터로, 문자로 보고 싶기 때문에 C로 표현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A라고 나오죠. 즉, %D는 10진수, %C는 문자. 만약에 여기를 %X로 하게 되면은 41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A의 41, X. 근데 H는 아니고 X죠. 네, 16진법입니다. 16진법. 10진법은 0에서 9까지로 표현하는 거고, 16진법은 0에서 F까지 표현하는 총 16개의 숫자 표기법이죠. 0부터니까. 10진법은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문장 구호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x는 16진법으로 표현하는 거다 라는 것도 그냥 짧게 알려드립니다. 자, 간단한 예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네, 실행을 할 때 필요했던 이 exe는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코드를 많이 써보는 것을 좀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에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베리어블의 에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코드를 복사를 해와서 붙여 넣을 거고요. 문제는 지금 윈도우에서는 UTF-8이라고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좀 고칠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했던 환경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인코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을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파일 오토 게스 인코딩이라고 뜨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놨지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파일스 인코딩만 적용이 됩니다. 뭐 이거를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저희들은 어차피 C 언어를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파일스 인코딩을 UTF-8이 아니라 EUCKR, 네 아까 코리안이라고 떴는데 그냥 알파벳으로 K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뜨죠. 이렇게 하고 네 끝입니다 하고 이거 닫아줄게요. 자 하고 이거 다시 한번 삭제를 한 다음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보면 지금 EUCKR이라고 나오고, 새로운 파일 대충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EUCKR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안 됐었네요. K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지금 이렇게 자꾸 잡히네요. 지금 자꾸 안 먹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설정 동기화 잠깐 끌게요.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램이랑 제가 지금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세팅이랑. 여러분들은 이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처럼 뭐 안 된다면 동기화하지 않은 이거를 한번 해주세요. 자 하고 저장했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만들어 볼게요. 네, EUCKR로 잘 나오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변수의 에러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부터를 에러라고 이렇게 만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이 값만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변수를 변경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51로 바꿨다가 52.5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프린트 F를 통해서 그냥 데이터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각 줄의 코드들을 넣어줬고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는 안 넣어주고 여기는 안 넣어주세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참조하는 코드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C 언어 코드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오기 위한 명령문이지 코드를 작성을 했다? 네, 코드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했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논리 코드, 흐름 코드는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메인 이거는 코드긴 한데 그 하나의 명령줄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조를 잡는 코드예요. 그래서 구조를 잡는 코드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줄로 끝나거나 어떠한 명령이 바로바로 실행되는 이렇게 코드 한 줄들만 세미콜론을 붙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52라고 하는 숫자가 잘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52.5가 나와야 되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잘 나오죠? 왜 52.5만 안 나올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d는 아까 10진수라고 했잖아요. 정수를 표현하는 거라서 원래는 뭐 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에러가 나죠. 사실 이거는 이미 처음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요 정수만 넣을 수 있어요. 정수. 그러니까 52.5를 넣는 거는 이미 int가 아니라는 거죠. 정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녀석을 담을 거면 플롯이나 더블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장은 되지만은 여기가 잘려서 저장된다. 오히려 의도해서 할 수는 있죠. 어떻게?
내가 이 소수점은 버림을 하고 싶다, 내림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인트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우스 올리면은 그냥 더블이라고 나오죠. 이 데이터는 원래 더블인데 인트로 저장을 했으니까 인트형으로 저장하려면 소수점이 버려지니까 52.5가 아니라 52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점수를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래도 에러 안 납니다.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값을 안 넣어줬죠. 그래서 이 값을요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할 건데 이번에는 매스 스코어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데 지금 값이 없는데 %d로 출력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 하겠지만 나옵니다. 매스 스코어에 그러면 처음부터 8이 저장돼 있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데이터.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컴퓨터 메모리가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이터들로 이미 사용되면서 이미 더러워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덤프 데이터 또는 쓰레기 파일, 쓰레기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지금 갖고 오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오기는 한 겁니다. 나오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미한 코드다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작성은 안 합니다. 뭐 여기다가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99 런코드 하면은 99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 값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추측이 되는 값이다 또는 초기화,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할 때도 아까처럼 단순하게 이렇게만 작성하는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건데 대체적으로는 기본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서 할 겁니다. 초기값을요.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를 한번 발생을 해볼 건데 자, int age라고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위에 이미 사용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이미 사용 중이에요. 변수 age를 이미 사용 중이니까 다시 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변경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int age는 됐으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더블, 이거는 소수형을 저장하는 소수점 데이터도 저장하는 타입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안 돼요. 즉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변수명이 같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데 이 주석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죠. 왜냐? 주석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용자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코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컴퓨터는 무시를 하는 코드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이용해서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가 무시할 수 있는 코드를 잠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에러가 나는 것 같다? 잠깐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지금 단축키로 컨트롤 슬래시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입력해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include standard io.h는 가능하면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메인이랑 중괄호 이렇게 열고 리턴 제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실질적인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먼저 print f라고 하면은 스펜서 하고 역슬래시 n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합니다. 아까 한 글자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했었는데 여러 개의 글자로 할 때는 문자열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스트링이라고 하고 아까 한 글자를 표현할 때는 캐릭터 이거를 줄여서 차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를 표현하는 캐릭터와 다양한 글자를 표현하는 캐릭터스 이거를 다른 말로 스트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스트링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슬래시 n은 뭐였죠? 엔터를 표시한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엔터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역/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t를 하고 여기다 50이라고 남겨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스펜서하고 나이 그리고 탭키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비슷한 형태로 또 키를 입력을 해서 키가 150cm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복잡하지 않은 게 이것들이 뭐 매칭되는 문자 표현 방식이 따로 있다라면 그걸로 변환이 된다, 조합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생년월일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그리고 %d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했던 1950 아예 숫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하면은 지금 생년월일 1950 %d는 아까 말했던 정수형 데이터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고 여기서 %n을 안 한 상태에서 %d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됐고 여기서 11, 1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역/n이 없으니까 엔터가 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1월 18일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띄어쓰기 여기 있는 띄어쓰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번 들어간 다음에 18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냐, 문자열이 11 띄어쓰기 1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해보죠. 점 붙이고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점 하고 띄어쓰기 대신에 점이 될 테니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950년 11월 18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950년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처럼도 작성을 할 수 있겠죠. 프린트 F 하고 연습을 해보죠. 역/ 하고 다운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해보면은 지금 에러가 되는데 세미콜론 안 해서 그렇죠. 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역/n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죠. 자, 다운표는 아까 위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거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문자열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케이프는 문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제 역할을 못하게, 제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이라고 남기면은 사실 그냥 n이라고 글자가 나오는 건데 이 제 역할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역/를 붙임으로써 다른 기능을 넣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운표는 제 역할이 본래의 역할이 문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자 열임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역/를 안 쓰고 쓰게 되면은 네, 에러가 뜨죠. 왜냐면은 문자열의 처음과 끝이 첫 번째, 두 번째 큰 다운표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냥 노는 코드가 돼버립니다. 즉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여것과 여기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운표가 본래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은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글자 다운표야, 글자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처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반가워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역/를 해가지고 다운표로 하게 되면 이것도 또 그냥 글자로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걸로 아까 이 작은 다운표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나요? 뭔가 이상한데 이 역/n은 좀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스케이프 문자는 이 역/n을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요.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지? 라고 하면 일단 이스케이프 한번 먹여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커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멘트, 아까 말했던 주석이라고 했죠.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줄 주석입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 했던 우리 샵 include 이 세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 그 다음에 int main return 0 넣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하거나 옵션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옵션 키는 맥에만 있는 거예요. 윈도우는 Alt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줄 주석이라고 하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되죠.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print f 코드 실행,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을 주석을 해제하면 컨트롤 슬래시 또는 커맨드 슬래시로 해제를 하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되죠. 다시 한번 이 코드 잠깐 비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지금 슬래시랑 이렇게 눌러보니까 바로 이렇게 뜨죠. 뭐 키보드가 크신 분들은 보통 키보드 자판 위쪽에 보면은 슬래시랑 별이랑 붙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여러 줄이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를 좀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넣어줬는데 이래도 실행이 안 됩니다. 네, 실행이 안 되죠. 하지만은 이 2개를 빼면은 네, 실행이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꼬이기 때문에 여러 줄 코드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는 안 쓰고요. 보통 코드의 비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컨트롤 슬래시나 커맨드 슬래시로 이렇게 한 줄 주석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푸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여기까지 했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먹이고 싶어. 꼬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뭔가 안 먹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한 번에 하는 거는 많이 쓰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여러 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에 있는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많이 적을 때, 설명을 많이 적어야 될 때를 좀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줄 주석은 한 단위를 표현할 때, 여러 줄 문장 표현할 때는 썼는데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걸로 추천을 합니다. 코드 비활성화는 가능하면 한 줄 주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쳐보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한번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지금 예제를 붙여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당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적어야 될 때, 해당 코드는 스펜서의 정보를 출력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적어놓고 아래 코드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주석을 적을 필요 없어요. 주석이 오히려 많아지면 더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가독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딱 해놓고 딱 필요한 정보로만 이렇게 주석 처리 한 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지향되면 좋습니다. 네, 실행하면은 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드, 첫 시간이라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네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에서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한번 이름을 지어 보자면은, 지금은 출력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샵 include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 갖고 오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int 1a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면은 에러가 뜨죠. 여기에서 에러가 났다. 자, 서픽스 a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일단은 이건 안 되고 비슷한 걸로 int랑 int도 안 됩니다. 왜냐? int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예약어라고 합니다. 이미 기능이 정해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수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에러가 뜨는데 위코드를 잠깐 비활성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 뜨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력 같은 걸 표현할 때는 그라비티, 이렇게 대문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스, 지구의 그라비티다, 이렇게 뮤자열로 이렇게 대문자와 밑줄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9.8, 더블을 한 이유는 소수점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트 넘버 3,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넘버는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더블 로테이션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대문자를 표현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표현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안 뜨죠. 변수명을 잘 지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주석, 이스케이프, 네이밍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맨날 만나게 될 거고, 이게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들은 사실상 약속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C 언어를 작성하기 위해서, C 언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은 알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뭐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그 자리에서 즉시 다 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은 알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변수로 이름을 지어서 에러가 났다? 이러면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스케이프 문자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이스케이프 문자, 네이밍 규칙, 주석, 변수, 사실 이거 약속을 외우는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니까 오늘 내용들은 가능하면 100%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스키 코드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으니까 제가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다면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